케이스 4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케이스에서 콜로이드 시스트 같아 보이는데 세포 검사 결과는 무엇으로 나왔나요? 입니다. 양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플루이드를 제거한 후 병변이 컬랩스되었고 플루이드에 의해 눌려있던 고형 성분이 보였습니다. 이 부위에서 세포 검사하여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렇게 솔리드 부분 거의 없이 시스틱한 메스도 리퀴드 사이토로지를 보내시나요?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변은 완전한 물혹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많은 혹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검체를 얻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슬라이드 2장으로 컨벤셔널 스미어를 하고 나머지 검체를 리퀴드 사이토로지를 보냅니다. 예외적으로 완전한 물혹인 경우는 제거만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물만 있는 혹인지 아닌지는 물을 제거한 뒤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증례처럼 물의 압력에 의해 눌려있던 고형 성분이 물을 제거한 후 보이는 경우는 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끔 저도 저런 케이스 보내면 세포가 거의 없어서 판독이 잘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던데 그럼 그냥 양성 물혹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입니다. 제가 이전에 세포 검사 결과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세포 검사는 선별 검사입니다. 이 의미는 세포 검사는 최종 진단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결절의 최종 진단은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성인에서 갑상선혹이 너무 흔한데 100% 진단을 위해 모든 혹들을 수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혹 또는 가능성이 낮으나 크기가 큰 혹의 경우는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보시는 테이블은 2023년 베데스다 3판입니다. 넌다이그노스틱 범주일 경우 암 가능성이 5%에서 20% 정도입니다. 수술만 한 결절을 대상으로 했다면 암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고 수술한 결절과 추적 검사한 결절을 모두 분모로 한 연구라면 암 가능성이 떨어져 5%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음파 소견을 더하면 암 가능성의 확률이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5년 저희 병원에서 출간한 연구인데 레디알러지에서 디스먼즈인 레디알러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기존 사용하는 타이라즈는 2002년 킴타이라즈를 바탕으로 2011년에 조금 더 세분화한 곽 타이라즈를 이용하였습니다. ACR이나 중국 타이라즈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중국 타이라즈는 곽 타이라즈와 거의 유사합니다. 곽 타이라즈는 5개의 의심스러운 초음파 소견을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초음파 소견이 없으면 범주 3, 1개면 범주 4어, 2개면 범주 4비, 3개 또는 4개면 4시, 5개 모두 다 있으면 범주 5로 판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초음파 소견이 없으면 암 확률이 2% 미만입니다. 그리고 범주 5를 제외하고는 암 확률이 모두 4% 미만입니다. 따라서 세포 검사의 초음파 소견을 같이 고려하면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진료 방침을 정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저런 경우 재발을 잘 할 것 같은데 재발 시 어떻게 하시는지요? 입니다. 저희 증례처럼 플루이드 단순 제거 후 재발 확률은 60%에서 80% 정도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3분의 2는 다시 물이 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양성 낭종의 재발을 예측하는 소견은 없습니다. 재발하는 경우 결절에 대한 진료는 환자의 증상이 중요합니다. 이미 세포 검사와 초음파 소견을 고려하여 양성의 가능성이 높다면 어느 정도 물이 다시 차더라도 환자가 증상이 없으면 추적합니다. 다시 물이 차서 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면 물을 제거하면서 에탄올 절제를 고려합니다. 물보다 고형 성분이 많다면 고주파 절제가 더 성적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